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7년 11월 29일 미얀마 근해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발생한 칼 858기 폭파 사건 다들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저희 방송은 신성국 신부님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 칼 858기 폭파 사건 진상규명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질의를 통해서 87년 발생한 칼 858기 115명 희생자의 유해와 동체 잔해 인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수색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죠. 그러자 최 후보자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정부 차원의 이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데요. 오늘 이 문제와 더불어서 칼 858기 수색이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신부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성국입니다. 예, 좀 오랜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신부님 오래간만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감히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도 목사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연락이 됐습니다. 예, 먼저 앞서 제가 언급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칼 858기 동체와 유해 수색을 정부 차원에서 이 최 후보자가 추진할 의사를 밝혔어요. 네네. 자, 그동안 뭐 유족들이나 뭐 신부님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걸 요구하셨는데 네네.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국토부 장관 그 후보자로 예. 그 내정되신 최정호 그 후보자가 오늘 그 이 칼 858기 동체와 유해 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수색을 하겠다. 예.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신속하게 수색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은 환영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거는 그 잘 알다시피 그 스텔라 데이지호가 지난 2월 달에 예. 그 수심 그 3,400m 그 동체가 아니 그 선체가 가라앉았는데 그것을 수색해서 선체 발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와 예. 뼈도 더 발견을 했고요. 예. 네, 그런데 우리 칼 858기는 지금 거기 침몰되어 있는 곳의 수심이 한 35m 예. 정도로 아주 낮은 곳에 있습니다. 얕은 곳에. 예.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수색이 가능하고 정부 의지만 있으면 예. 우리나라 기술로도 얼마든지 이 동체와 유해 발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환영한다. 그런 입장이죠. 그럼요. 저희들은 예, 환영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정부가.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 하나하나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칼 858기 진상규명을 처음에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말 아니 올 네.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대책위에서 네. 김현희 이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폭파범 김현희가 아니라 이제는 동체와 유해 수색을 직접적으로 네. 민간 어떤 수색단을 꾸려서라도 하겠다. 라고까지 이 180도 어떻게 보면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 항공기 사고의 그 진상, 예. 그 본질은 세 가지 증거물에 있습니다. 예. 하나는 블랙박스를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블랙박스를, 저도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닌데 블랙박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뭐 다들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선체가 배라든지 그 비행기는 블랙박스가 다 기록 장치가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사고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블랙박스입니다. 예, 예. 근데 이 칼 858는 블랙박스를 전혀 그 발견하지 않았거든요. 예.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유해를 발굴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115명이 이게 탑승한 비행기였습니다. 예. 근데 이 유해가 단 한 구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예. 그것은 그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유해 발굴을 반드시 해서 더군다나 이게 미얀마 앞바다에 그대로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유해를 남의 나라에 하고 버려둔다는 것은 도저히 국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럼요, 이거는 우리 국격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 정부 차원에서 유해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체를 반드시 그 수색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동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가, 예. 예, 아니면 그 어떤 폭파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동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체를 전혀 지금까지 발견하지 않고 예. 수색하지 않고 우리가 이 사고 원인과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모순이고 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 가지 핵심 증거물을 모두 수색하라. 예.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진상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증거물부터 수색하고 나서 이게 어떤 사고였는지를 다시 밝혀달라. 아. 이 신원 불명의 여자 김현희는 가짜 증거물입니다. 예. 진짜 증거물이 아니고 가짜 증거물, 진짜 증거물은 블랙박스 동체 유해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것을 진짜 반드시 증거물에 체크해야 집중하겠다. 네네. 아, 그렇군요. 네. 방향은 굉장히 올바른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사건의 본질은 이 동체와 유해 수색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네. 근데 그 주무부처, 이 국토부, 네네. 지금까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 네. 그 대책위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회신, 또 그 질의에 대한 어떤 회신 내용이 있었다면, 네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예. 국토부는 이 사고 해역에 대한 수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국토부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를 한 적이 없다. 네네. 이거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 어떤 기관도 이 사고 해역을 수색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노무현 정권 때 수색을 한다고 어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원 과거사 진실이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예. 이 항공기 사고의 이 모든 그 조사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 국정원이라는 곳은 어떤 그 수사, 예. 그 대공 분야의 수사 기관이지, 예. 항공기 사고를 그 조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왜 국정원이 그 항공기 사고 동체를 수색하러 갑니까? 아, 그때 국정원이 수색하러 간 것이군요. 네네, 그거는 국정원 자체적으로 간 거죠. 정말 그 냄새가 사진을 납니다. 보시면 국정원이 사실 이 사건의 무지개 공작이랄지 이런 다 연루가 좀 된 그럼요.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사고 수색을 한다는 자체가 코미디고, 그러네요. 예, 아주 모순이고, 그 다음에 가서 뭐 했습니까? 응? 어떤 장비도 허접한 거 가지고, 예. 그야말로 고무보트 타고, 물놀이를 간 건지, 뱃놀이를 간 건지, 정말 거기 그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은요, 예. 정말 그 원시시대 뱃놀이 하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런 사진도 가지고 계신가 봐요? 예, 저희들이 다 그걸 정보를 입수했죠. 아,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식적인 쇼에 불과했습니다. 아, 보여주기 위한. 예. 이번에 그 스텔라 데이지오 3,400m라는 그 심해에서도 예. 이제 그것을 선체를 수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엄청난 그 해양 첨단 장비가 동원돼서 예. 그걸 하루 만에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 예? 이렇게 지금 현대 해양 과학이 발달돼 있는데 예. 어떻게 지금 그 고무부트에다가 노를 저으면서 바닷속을 뒤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주 수치고 수색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엉터리 그리고 그 당시 그 수색한 장소도 가짜 그 목격자에 의해서 그 수색 장소가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색 장소나 이런 것도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문제가 있었다. 국정원은 제대로 된 수색을 한 게 아니라 가서 수색했다는 그런 어떤 형식만 거쳤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노무현 정권 시절이다 보니까 하는 신용만 했군요. 뭐 노무현 정권이라기보다도 그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었거든요. 김만복 국장이 누구입니까? 전두환 때 전두환 이전에 박정희 때부터 안기부에 들어가서 그죠? 아주 그냥 군사정권 때부터 정부기관에서 커왔던 인물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런 적폐 세력들이 이 사건을 만들고 조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번에 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런 식으로 흘러갈 소지가 없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국토부가 주무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토부와 우리 민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국토부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우리 민간이 추천한 그러한 전문가와 공정한 인사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동안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들이 이 수색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죠. 지난 1월에 신부님이 캐나다를 다녀오셨어요. 캐나다 ICAO 국제 민간 민간 항공조사 기구입니다. 여기를 다녀오셨어요. 어떤 기구이고 이 기구의 입장은 뭡니까? 국제 민간 항공조사 기구가 캐나다 몬트리올 그 사무실이 있는데 그 기구는 이제 국제 민간 협약 항공 사고 이런 협약을 거기서 다 만들고 조사 항공기 사고가 난다든지 또 항공기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드는 그런 유엔과 같은 기구입니다. 항공기에 관한 국제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갖는 모든 국제 민간 항공사가 여기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두 이런 규정들을 만드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책임 국장들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고가 난 뒤에 그 지역에서 새로운 잔해 그다음에 중요한 동체 잔해가 발견되면 다시 재수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규정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정부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죠. 거기 가서 그간 그것을 규정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이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1990년에 88 서울 올림픽 로고가 새겨진 동체 잔해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발견했냐면요. 우리 한국 정부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미얀마 정부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태국 어선이 거기서 어업 활동하다가 그거를 우연히 그걸 건져온 겁니다. 태국 어선이요? 근데 그것도 또 어디론지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고물상에 폐기시켰죠. 이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기에 그동안 잔해들이 3번 발견됐거든요. 1987년 12월 달, 1990년 3월 5일, 1996년에 이렇게 발견됐는데, 이 모든 잔해물들이 다 부유물이었어요, 부유물. 그러니까 떠 있는 거, 바닷물에 떠 있는 건데 이게 미얀마 정부나 한국 정부가 발견한 게 하나도 없고요. 미얀마 화물선이 발견했고, 태국 어선이 발견했고, 미얀마 어부가 다 발견한 겁니다. 지난번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그쪽에서도 또 이제 일부 동체의 어떤 일부를 또 발견. 그게 나온 거죠. 그게 미얀마 어부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수색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유물을 건져온 건 다 태국과 미얀마 어부들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전혀 수색하지 않았다는 증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부유물이 아닌 게 뭡니까? 밑에 가라앉는 동체 아닙니까?
동체. 왜 동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에? 떠 있는 것만 건져오지. 실제 사람들이 탑승한 그 밑에 그 부분, 화물칸이죠, 말하자면. 예. 그 95%가 지금 가라앉는 그 동체는 전혀 지금 정부가 찾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95%나 아직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죠. 예. 거의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대한항공도 문제가 큰 겁니다. 예. 아니, 자기 나라, 자기 회사의 항공기가, 지금 미얀마 앞바다에 지금 그대로, 수장돼 있는데, 예. 이것을 건져올 생각을 안 해요, 대한항공이. 돈도 많지 않습니까? 예, 아니, 돈을 떠나서, 예. 내가 어디 차 타고 가다가 차 사고 나면요, 내 자동차를 버리고 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이란 그 회사가, 예. 자기 자사의 항공기를 그냥 버려두고, 그러네요.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찾을 의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32년의 세월 동안 한 게 네. 없네요, 그냥.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항공도 엉터리로 이 사고에 대해서 정말 마치 자기 항공기를 버리고 방치하고 예. 나 몰라라 하고 그 전두환 정권도 똑같이 115명의 우리 국민들을 시신을 버리고 방치하고 예. 또 그 동체를 아예 색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그죠? 그 동체 안에 모든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예. 동체 안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숨기고 수색하지 않고 전혀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국제 민간 항공기구 네. 아이카오 네. 여기서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이것을 수색한 적이 없고 네네. 당연히 해야 될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 네. 이것을 위반했다는 지금, 거죠. 예, 확인해 주셨고요. 이런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참 유해발굴. 네. 지금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가 엄청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에서는 북한에서 미군 죽은 유해들을 인양해 가고 이렇게 발굴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고이 모셔가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유족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정말 인도주의의 그렇죠. 문제 아닙니까? 그 국가의 존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의무인데. 그렇죠. 네. 국토부나 정부 네. 이렇게 또 이제 대한항공 네. 이런 식으로 수색을 안 하고 동체를 지금까지 기나긴 세월 동안 안 하고 네네. 너무너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예, 전문가들은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 또는 해외 네. 전문가들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천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우선은 제가 전문가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87년 12월 달에요. 예. 그 50 정권의 마지막 외무부 장관이 최광수 외무부 장관입니다. 예. 그리고 홍순영 씨가 외무부 차관이었고요. 예. 이 외무부 장관과 차관이 수백 명이 모이는 유족들 앞에서요. 예. 유해와 유품을 반드시 유족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이게 문건이 있습니다. 예. 그죠? 국가 차원의 정부 차원에서 약속은 있었네요. 약속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족들에게 반드시 유해와 유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예.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고 이행은 안 하고. 네 지금까지 정부가 그죠? 예.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지나왔는데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유해 발굴을 그죠? 시도하고 예. 뭔가 노력을 해야죠. 아니 정부가 왜 국민을 상대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가? 예. 더군다나 이분들이 누굽니까? 115명의
우리가 이분들을 보면은 그 80년대 예. 그 중동 지역에 파견된 그 노동자들입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국가가 이분들을 해외 애화벌이 하라고 그 중동으로 보낸 산업 역군들이거든요. 대다수가 다 노동자들이었죠. 예, 그러면 국가가 이제 이들을 통해서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죠. 예. 첫 번째 예우가 뭡니까? 유해는 찾아다 드려야죠. 예. 어떻게 유해를 방치합니까? 노동자라고 유해를 버려도 됩니까? 또 20명의 승무원들은요. 예. 대부분이 그 군 출신들입니다. 예. 그리고 평생 조국을 위해서 복무하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인데. 예. 이분들의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응? 이 노동자들과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명예회복은커녕 유해마저 찾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 국가입니까? 예. 참. 응? 그래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32년 전에 정부가 한 약속을 지켜달라. 예. 응? 우리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큰 요구가 아닙니다, 진짜. 그럼요. 근데 다행히 뭐 최근에 국무총리실 같은 경우는 지난달 네. 뭐 유족들과 면담도 하였고요. 국토부와 네네. 수색을 뭐 또 협의도 했었고 네. 가장 좀 협조적인 것 같아요. 이 총리실 네네. 입장은 어떻고 또 지금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요? 네, 다행히 그래도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예. 우리 이 사건의 그 수색, 동체와 유해 수색에 대한 그 관심과 예. 또 의지가 아주 가장 그 크십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국무총리실 관계자들하고 예. 한 4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면담을 했고요. 아, 4번 했군요. 네네.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 우리가 헌법에서도 그게 있거든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예.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예. 이게 헌법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예. 그런 그 어떤 그 국민들이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그 사고가 났을 때는 예. 그 유족이 있는 경우는 보호자와 유족에게 그 시신을 인계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그런 유해에 대한 법도 다 있습니다. 아. 예, 이런 법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 법령이 있군요. 네. 모든 그 기본법에 이 국가 의무 이행이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은 이런 법령에 따라서 예. 우리 정부가 유해 수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 근데 이제 솔직히 총리실이 그냥 법령을 지키는 거군요, 그냥.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이번에 물러나지만 예.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법령조차 지키지 않은 분입니다. 아. 응? 정말 국토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예. 정말 이런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예. 국민의 인권을 그러한 그 침해하는 예. 그러한 태도는 정치인으로서 또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예? 그러한 그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의 입장이 상당히 좀 달랐나 보네요. 달랐죠. 아. 네. 예. 근데 지난 13일 수요일 날 카알 8582 가족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소문 내용이 뭡니까? 예, 저희들 이제 호소문 제목이 예. 이제는 통한의 세월을 끝내고 싶습니다. 예. 카알 8582 사고로 희생당한 115명의 유해를 조속히 조국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이 115명의 이 가족들이 아직도 다 살아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이 32년 동안 정말 그 남편과 아빠의 유해를 찾고 있는데 예. 정부가 전혀 그런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예. 이분들의 그 애타는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저희들이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예. 그 2년 전에 그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철학을 내세우고 예. 그 정권을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억울해하고 그죠? 이런 32년의 긴 세월을 아직도
그런 그 한맺힌 삶을 살고 있는데, 예. 그 미얀마 앞바다에 방치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 115명 이외를 꼭 모셔다 주기를 예. 저희들이 간절히 읍소를 했죠. 그렇구만요. 네.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전남 여수에 사는데 여수는 아픔이 있는 고장 아닙니까? 여순 항쟁, 여순 1948년에 벌어진. 근데 네. 최근에 그 여순 항쟁 관련한 유족들이 네. 대법원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재심,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족이 왜 죽었는지조차 지금 그렇죠. 원인 규명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사건 이제 1년째 됐습니다. 네. 그 사건 빨리 재조사 이 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 그렇죠.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서 70년 만에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유족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이뤄낸 쾌거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참 지금 이거는 칼 8582 사건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지금 세월이 그렇게 많이 그렇죠. 안 되는 32년 됐죠, 사건이니까. 저희들은. 그렇다면 네. 지금 얼마든지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수색하는 데 그럼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네. 근데 스텔라 데이지오 앞서 좀 언급을 하셨어요. 네네. 이 스텔라 데이지오 수색하고 칼 네. 8582 수색이 지금 많이 대비가 되고 있는데 네네. 신부님께서 한번 좀 비교를 좀 우리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좀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 스텔라 데이지가 아마 2년 전에 그게 대서양 쪽에서 침몰됐죠. 예. 한국 선원 8명이 승선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필리핀 선원들도 많이 거기 승선했어요. 15명 정도. 근데 그게 이제 수심 한 3,400m. 예. 에서 그 사고가 나서 침몰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유족들이 정부에 요청을 해서 예. 정부가 2월 달에 이제 미국의 탐색선이 예. 그쪽에 대서양 쪽에 가서 이 선체를 수색한 결과 거기서 이제 그 선체를 다 발견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뼈 조각도 발견했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2개를 다 발견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블랙박스를 분석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조만간 유해 발굴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스텔라 데이지는 다행히 유족들의 그런 원하는 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예산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네, 네, 정부 예산으로 1차 이제 진행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이제 분석 작업이 끝나면 2차 또 수색을 들어갑니다. 예. 정말 이것이 우리 정부의 그러한 노력, 예. 이게 아주 대단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 칼기는요, 예. 수심이 35m. 근데 심지어는 지금 저희들에게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예. 수심이 18m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와. 왜 그러냐면요, 예. 그 미얀마 어부가 건질 정도면요, 예. 그렇게 깊은 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18m 정도면 어부들이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정말 대비가 됩니다. 그렇게 그럼요. 낮은 수심에 있는 동체를 이렇게 인양을 못하고 수거를 못한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다는 거죠.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정부는 얼마든지 이 미얀마 앞바다에 이제 이 가라앉아 있는 칼 8582를 예. 이 시간을 끌지 말고 예. 스텔라 데이지처럼 그러한 큰 장비도 필요 없고요. 예. 어느 정도의 장비만 있으면 수심이 낮은 곳은 충분히 수색이 가능합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신부님께서 굉장히 답답한 그 심경을 토로하시면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네. 우리 민간이 나서겠다. 민간 네네. 모금을 통해서라도 수색을 하겠다. 네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거는 여전히 지금 그 입장은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저희들은 사실상 그 정부가 너무나 미온적이고 예. 또 부정적인 그런 입장에서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께서 예. 또 워낙 우리 국민들의 그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시는 분들이라 예. 아마 이번에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되신 최정호 후보자께서 예.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과 이념에 따라서 그 이렇게 이제 수색을 답변을 했거든요. 수색하시겠다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거를 지켜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체 그 민간 조사단은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아, 그대로 진행하겠다. 네네. 예. 왜냐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그 좀 조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 전문가로 구성된 그 민간 조사단 활동은 계속 가동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국민 모금을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구체적인 뭐 참여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뭐 국민 모금은 저희들이 이제 지난 그 이틀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저희들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그 칼 858기 예. 그 가족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칼 858기 가족회. 예. 네네. 거기에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거기에 다 우리가 모금 참여 방법을 예. 다 게시해 놨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큰 액수보다는 예. 네, 많은 국민들이 좀 참여하길 바라면서 뭐 한 사람당 10,000원 예. 에서 시작해서 한 3만 명만 모여도 한 3억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를 그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그 견적을 뽑아봤는데 예. 3억 선에서는 수색이 가능하다고. 아. 네, 그렇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 많은 비용이 아니네요. 스텔라 네네. 48억 왜냐면- 들어갔다던데. 그럼요. 수색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동체가 있는가 없는가. 예. 예, 그것부터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죠. 아. 그 지역에 동체가 있는가 없는가. 예, 최근에 그 YTN이 이 칼 858기 수색과 관련해서 뭐 연속 보도를 하고 있던데요. 네네. 최근 보도를 보니까 뭐 전문가들 뭐 인터뷰를 통해서 네네. 지금은 음파 탐지기나 수중 탐색 로봇 등 이 기술력이 굉장히 네네. 발달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얻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색이 시작되면 경력 10년 이상 잠수사 12명이 사실 네네.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또 네. 밝힌 상태라는 이야기도 네. 있고, 네네. 다만 이제 비용 마련과 해상 네. 수색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뭐 우리 청취자들도 지금 이게 굉장히 날이면 날마다 이게 새로운 소식들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칼 858기 사건, 네네. 이 수색 관련해서 좀 더 주시하시고 네. 계속해서 이에 좀 참여를 하시고 또 정부에도 의견도 막 뭐 청와대 네네. 국민신문 청원도 하고요. 청와대 청원 뭐 네네.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네네. 드네요. 예. 네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신부님 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예. 정동영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칼 858기 사건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예. 단 한 번도 32년 동안 거론한 적이 없다. 다뤄진 적이 없다. 너무 놀랍다. 예. 그죠? 이 엄청난 사건이 국회에서 한 번도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그죠? 사고조사에 대한 이런 국감이라든지 예.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와, 정말 그 자체도 너무 놀랍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것을 당시 전두환 정권이
이제 얼마나 완벽한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런 작업을 했는지 예. 국민들에게 세뇌시켰는지 예.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조차도 그 세뇌에 당해서 그죠? 우리 진보 세력들조차도 세뇌 당해서 예. 그 전두환이 만든 그 프레임에 다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나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동체가 수색이 되고요. 동체를 예. 수색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 인양하면서 조사를 하게 되면요.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예. 드디어 32년 만에 진실의 문 앞에 점차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 네. 시민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